번도 적금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적금이나 이런 수익률이 저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이자가 비싸지만 말씀처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반대로 기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목돈 어느 정도 모으긴 모아야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한다면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그 경매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네.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약간 목돈 모으는 꿀팁? 그런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그쪽은 제 전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보니까 저기 다양한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도 많고 한데 일단은 아쉽지만 조금 힘들게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을 모을 때까지는 절약하는 게 일단 기본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상식일 겁니다. 큰 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 텐데,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저도 뭐 30대, 30, 40 이렇게 비중을 나눴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이건 안 쓸 수 없는 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든 뭐 최소한 보험비라든가 아니면 저도 이제 뭐 조금이지만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든 뭐 꼭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뭐 퓨미집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나에 대한 보상을 하는 금액도 사실 좀 책정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제가 만족이 없으면 그렇죠. 중요하죠. 몸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느 순간 쓰러지거나 포기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전 신사임당님이 하신 것도 봤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 그게 아니어도 이 약간 적금 목표로, 그래서 1년 안에 쓸 금액을 어느 정도 모은다 해서 모으시는 거. 그 다음에 중기로 쓸 한 2년, 3년.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는 것들을 좀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처럼 제 전문이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금액의 비중을 원래 쓰던 거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닌 건 조금 나눠서 적금이든 아니면 전 사실 좀 표현이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전 경매 적금을 하고 있거든요. 경매 적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다 계속 드시는 차라리 거예요? 경매에다가 계속 그렇구나. 적금을 하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적금이나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저는 그 처음에 경매를 하기 전에는 적금이든 뭘 해봤었는데 경매를 하는 후에는 한 번도 적금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500이든 1000이 생기면 또 잡고 또 투자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지나서 나온 그 수익률이 적금이나 이런 수익률이 저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경매 적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 부자분들의 공통점이 네. 이렇게 뭐 10원 아끼고 뭐 커피값 아끼고 막 그렇게 아끼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리스크를 어느 정도 테이킹 하면서 네. 계속해서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좀 그런 DNA가 필요하지 않나 또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좀 타고나야 되나? 약간 좀 오늘 그런 생각일 수도 그건 있어서. 아닌 것 같은 게요. 네. 제가 뭐 학교 때도 그렇고 그냥 평범했고 공부도 마치 잘하지도 않고 그냥 중간 정도의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뭐 죄송한데 그냥 교양 오빠였습니다. 그냥 꿈만 교양 오빠였는데 근데 뭐 대학교 지나고부터는 이제 제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 2년을 생활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저도 그때는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만 알고 있었고 방법을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몰랐다가 그냥 막연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그 야생아님이라는 스승님을 만나서 2천만 원으로 그때도 될 수 있었고 지금도 된다는 걸. 근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분을 만난 게. 성향은 달라요. 성향은 다르고 딱 한 번만 공동 투자했고 그 다음에 완전 다르게 투자를 하고 있으나 저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고 경매라는 것, 부동산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고 적고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내가 하려는 간절함이 있고 노력이 있다면 사실은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가더라고요. 저도 10년 전에든 한 100%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머릿속의 그림이고 계획이겠죠. 근데 그 그림을 그리고 가면 100%는 안 돼요. 안타깝게. 그렇죠. 그렇지만 7, 80%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는 거는 완전 다르죠. 그럼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는 약간 좀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팁,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책과 많은 데서 많이 말씀하셔서 같은 것 같아요. 아까 돈 모으는 거랑 같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거나 목표 잡아야 되는 거를 가장 큰 비중으로 어떤 아까 10%, 20%, 30%처럼 목표를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을 잡아 놓으시고 네네. 그리고 일주일이라면 저는 이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작심삼일 하시라고 그래요. 작심삼일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 나쁜 말이죠. 네네. 작심삼일을 반복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을 할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술이든 담배든 무엇든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고 못하시면 3일 동안 못하신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대신 다시 3일 준비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3일을 하시면 전체 9일 중에 3분의 1이고 365일로 따지면 120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정도 열심히 하신다면 전 못할 거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표현이 그렇지만 네네. 매일 바쁘지도 않고 어쨌든 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징상 그렇지만 또 할 때는 네. 지금은 이제 술을 끊었지만 예전에는 뭐 새벽까지 술 마셨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입찰이 있으면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물건을 보고 입찰하고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원대한 목표를 세우면은 네. 막상 뭐 세울 때는 막 멋있고 막 그때 된다는 상상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은 그것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3일씩 네. 끊어서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차근차근 내가 성장함에 있어서 네. 좋은 그런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으시고 뭐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도 끊었다 잘 못하고 뭐 이러지만 그걸 해서 포기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치팅데이라고 또 먹을 때 먹고 다시 준비해서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뛰어드신 게 네. 약간 좀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런 생각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죠. 저도 그렇게 여유는 그 가정이나 생활을 하지 못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어머님이 저를 처음에 키우셨고, 물론 나중에 새아버님이 계시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제가 이제 합창부를 하기도 하고, 막 아무 돈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되고 모를 나이였는데 불구하고, 합창부를 했다가 다음에 6학년 되면 저희는 바로 밴드부로 올라가는 그런 그게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합창부 때도 뭐 어디 나가려면 옷 같은 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게 부담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부담될 수 있는 거구나. 내 상황에선. 그리고 6학년 때 또 밴드부를 가는데 밴드부는 옷만이 아니라 또 악기도 해야 되겠죠. 악기 비싸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포기를 했어요. 밴드부를 아예 포기하고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구조였는데 포기하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환경을 바꾸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근데 막연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알았던 건 부동산이 제일 빠르더라. 이렇게 생각했던 방법인데 실제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때는 방법을 몰랐고 아까처럼 좋은 스승님 만나고 알게 된 후부터 부동산 중에 또 경매라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계속 간절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도 좋은 결과로까지 감사하게도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네. 혹시 이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 뭐 집값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또 거의 한 20년 정도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또 20년 투자 경력을 가지고 계신 또 전문가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장담을 하거나 그건 좀 아니라고 보긴 하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처럼 10년 주기설이나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항상 올라가지도 않죠.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네. 항상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전반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나 통화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올라갈 때도 생각보다 20, 30%, 30, 40% 많이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생각외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잘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쪽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방 쪽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아파트만은 아니라 오피스텔, 상가, 빌라 거래 잘 안 돼요. 거래 절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저희가 얘기하는 100% 이상이 뭐 소비 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보고 또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그 심리가 더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안은 이 움직임이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조금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떨어져야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또 어떤 정부의 어떤 유인책이나 이런 게 나와져야 일정 시간을 두고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히 올라갈 때도 몇 년 정도 걸린 것처럼 떨어질 때도 몇 년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경매 시장 입장에서는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 좋은 기회죠. 아까 말씀처럼 가장 많이 돈 벌었던 분은 죄송하지만 IMF였고요. 그 다음에가 2008년이었고요. 지금도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년 만에 오는 기회다. 네. 또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정말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이 이자가 비싸지만 말씀처럼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반대로 기회가 되니까 내가 조금만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한 1년, 2년까지 갈 수 있는 것만 만들어 놓으신다면 지금 조금 힘들게 경매 접근하신 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큰 효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경매라는 게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운 줄 알았었고 힘들게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뭐 되게 부지런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저한테 다만
아까처럼 간절함과 어떤 목표 의식이 있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됐어요. 좀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어려워 보이시고. 근데 여러분이 수능 때 아니면 어떤 회사 시험 때문에 공무원 시험 때문에 했던 그 공부보다 훨씬 작은 노력으로도 경매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시면 지금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심삼일 아까처럼 반복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중간에 포기해서 아예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주일에 하루, 이틀, 토요일, 일요일 중에 만약에 둘 다 힘드시면요. 하루만 활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뭐 사실 지금 하락장이긴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게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100%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매 시장 입장에서는 10년에 한 번 오는 뭐 이런 좋은 투자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표님의 새로 출간하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경매 시장에서 정말 내일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한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